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스토킹 범죄 건수가 무려 583건. 정말 엄청나죠. 600건 가까이 됐어요. 이 600분 가까이 고통을 겪고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가해자들은 뭐 저마다 이렇게 말하지만 스토킹은 결코 구애도 사랑도 아닌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더 알려드리고 부디 이 범죄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특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매 직장 동료의 비밀 일기장.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리사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크리스 씨 아시죠? 이웃집에서 수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체포했습니다. 리사의 전 직장 동료인 남성 크리스가 리사의 집 앞에서 3일이나 노숙을 하고 있어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전 직장 동료가 남자친구였어요? 크리스와 리사는 only 비즈니스, 일로 만난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리사가 전 직장에 다니는 3년간 크리스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을 뿐 사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가 체포되면서 리사의 집 앞 본인의 일기장을 두고 갔는데요. 뭐라고 쓴 건데, 저기? 러브 포에버? Our love forever? 그것은 평범한 일기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크리스가 리사를 무려 1년이나 스토킹하면서 작성한 범죄 일지였는데요. 범죄 일지라니까 더 무서운데요? 2016년 2월 리사가 은색 버클이 달린 드레스를 입었다. 2016년 2월 우리가 사귀게 되면 재밌는 영화를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리사를 짝사랑했던 크리스는 오랫동안 리사를 몰래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을 글로 담았는데요. 이런 일기를 쓰는 걸 절대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범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야 뭐 그냥. 예. 뭐 옆에 앉은 거 본 건데 뭐 사무실에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그런 정도까지밖에 없었을까요? 2016년 3월 당신이 휴가지에서 날 만나면 나한테 반하겠지? 2016년 6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니 피가 끓는다. 너에게 완벽한 배우자는 나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위험한 망상에 사로잡게 된 크리스. 그리고 리사가 직장을 그만둔 뒤 크리스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는데요. 2016년 11월 당신을 우주 끝까지 따라가겠어. 곧 찾아갈게. 무섭다 진짜. 뭘 어디까지 쫓아오기는. 크리스의 일기장에 납치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뒤 실제로 크리스는 리사의 집까지 찾아왔고요. 리사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무려 3일 밤을 리사의 집 앞에서 기다린 겁니다. 이후에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이 밝혀지고 크리스는 리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크리스는 이를 어기고 리사를 납치하고 또 시도! 이후 크리스는 납치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리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됐고요. 오랫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억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더 존중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보다면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넘어선 집요한 스토킹.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25세 남성 트로이 조지 스키너와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14세 소녀 메리. 2018년 2월 이 두 사람은 한 음성 채팅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채팅으로 만났지만 두 사람은 금세 절친이 되어 서로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4개월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벌써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옷 벗고 찍은 영상 보내줄 수 있어? 네가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친밀해질수록 스키너가 메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미성년자가 하지 않았나요? 14살.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바로 그냥 철컹철컹이죠. 그런데 스키너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자 불편함을 느낀 메리는요. 너무 불쾌해서 별 얘기 없이 스키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소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어떻게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분노에 휩싸인 스키너.
이후 그는요 소녀의 개인 정보를 추적해 결국에는 집 주소를 알아내 본격적인 스토킹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했었던 대화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유추했나?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FBI가 따로 없네. 그래서 그 뒤에 스키너는 어떻게 했느냐. 곧장 항공 티켓을 끊었고요.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번에는 국내선을 타고 워싱턴 DC로 무려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또 워싱턴 DC에서는 채팅녀 메리가 사는 버지니아까지 장장 8시간에 걸쳐 버스로 이동. 와, 그렇게 스키너가 이동한 거리만 무려 13,000km. 제가 대충 비행기랑 버스에 탄 시간만 계산해보니 약 31시간, 31시간 정도 나옵니다. 31시간 동안 그 여자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네. 결국 소녀의 집까지 도착한 스키너.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낯선 남자의 등장에 메리와 메리의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키너는요. 저 히치하이커예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을 지나가던 히치하이커라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본인도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집 뒤편 지하실로 침입을 시도한 스키너. 뭐야? 이런 미쳤네. 미쳤다 미쳤어. 무단 침입까지 이제. 이 모습까지 발견한 소녀의 어머니는 결국 스키너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쐈고요. 깜짝 놀라 도망치던 스키너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게 현장에 떨어뜨린 스키너의 가방 속에서 후추 스프레이, 흉기, 강력 테이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먼 곳까지 작정을 하고 가서 이 나쁜 짓을 계획했다니까. 어우. 이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에? 조사 과정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동안 스키너가 미성년자 메리에게 채팅으로 요구했던 사진과 동영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변태네. 이후 스키너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납치 미수로 기소됐는데요. 소녀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스키너. 반드시 그 죗값을 꼭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8위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다락방에서 생긴 일. 2012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싱글맘 트레이시. 그녀는 5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지? 천장에 쥐가 있나? 처음에 트레이시는 쥐가 돌아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옷이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서랍을 열어놨던가? 뭐야? 이때부터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든 트레이시는 큰 아들과 조카에게 SOS를 요청했고요. 계속 찜찜하고 수상했던 그곳 다락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뭐야? 당신 누군데 여기 있어? 다락방에 웬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낡은 옷가지들과 대소변을 처리한 컵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오우.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다락방에 숨어있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트레이시가 무려 12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1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응. 왜 애 5을 키우는 이전 여자친구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00년 트레이시는 전 남자친구가 약물 복용에 절도 범죄까지 저지르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트레이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집착했죠. 하지만 트레이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가 그렇게 거절해도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분노한 전 남친은 출소한 뒤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침입해 그녀의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한 풍구를 통해 트레이시의 사생활을 모두 엿보고 트레이시의 가족이 모두 외출하면 다락방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음식도 꺼내 먹고 트레이시의 침대에도 누워보고 제 집 마냥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는 그 거의 공포 영화급. 공포 영화죠. 영화죠. 이게 만약에 발각이 안 됐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7위 공개합니다. (2018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스테파니의 집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는데요. 아, 옆집에 이사 온 피터예요. 앞으로 잘 지내요. 그는 스테파니를 만날 때마다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무거울 텐데 이리 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날 불러요. 이웃 남성 피터의 밝은 성격 덕분에 스테파니는 그와 금세 친해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피터의 말을 들은 스테파니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어젯밤에 늦게까지 통화하던데 잘 잤어요? 근데 밤에 목소리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방음이 잘 안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스테파니가 어젯밤 늦게 친구와 통화한 걸 피터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테파니의 머리를 스친 불길한 기억. 며칠 전 친구와 통화할 때. 오늘 온다고요? 그럼 옆집 남자가 차고를 안 쓰거든. 그 앞에 주차하면 돼. 그런데 다음 날 항상 비어있던 차고 앞에 떡하니 주차돼 있는 피터의 차량. 마치 그날 차고 앞에 누군가 주차를 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야, 그럼 그날도 들었네. 그날도. 스테파니는 피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그녀. 뭐야, 뭔데? 아니 왜요? 자신의 방 옷장 위에서 검은 무언가가 발견됐는데 그것의 정체는 도청 장치를 탑재한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저 동그라미? 아니, 그러면 남의 집에 침입해서 설치했다고? 벽을 뚫었나?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너무 소름 끼치는데 진짜. 충격을 받은 스테파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사 결과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역시나 옆집 남자 피터. 그동안 스테파니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였네. 네. 친절한 이웃처럼 뭐 도와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뒤로는 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던 거잖아요. 야, 이거 와. 법정에선 피터는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이런 정말 어이가 없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외로워서 스토킹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청을 한다는 게? 이후 피터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봐, 여기도 또 집행유예야.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해요. 금방망입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여전히 그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공포에 여전히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5년 일본 도쿄. 17살 고등학생인 나츠코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서요. SNS에서 알게 된 45세 남성 미우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츠코는 미우라와는 오직 SNS로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처 좋네요. 잘했죠? 그럴 네. 수 있죠.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냥 여기 학교 다니나 봐. 나츠코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티켓을 판매한 남성 미우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또 미우라를 마주친 나츠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츠코가 친구와 쇼핑몰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미우라를 만났고 또 영화관에 갔을 때는 나츠코, 영화 재밌게 봤니? 정말 언제 어디를 가나 늘 미우라와 마주쳤던 나츠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미우라가 나츠코를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했던 나츠코.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거 절대 아니지.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지. 제가 볼 때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뭐 티켓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잠깐 핸드폰을 쓰면서 GPS 앱이나 추적하는 그런 어플을 깔았을 거예요. 이거는 해본 솜씨인데요.
유경험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나는 맞춰도 욕먹냐? 이런 거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미우라가 저랑 비슷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디테일해서 좀 놀랐는데요. 미우라가 나츠코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위치 추적 장치 GPS 때문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우라는 콘서트 티켓 거래 때문에 나츠코와 SNS로 연락하다가요. 이 여고생을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아예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죠. 나츠코를 스토킹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소형 GPS 발신기를 구입,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만났을 때 나츠코가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GPS를 몰래 부착해서요. 이후에 계속 쭉 나츠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토킹했던 것이죠. 진짜 트라벨 스토커들 앞에서도 봤지만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나쁘죠? 너무 음습하고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스토커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언젠가 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